옛날 옛적 아름다운 풍경과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 고흥이라는 지역에 용감한 소년 한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한자는 그의 가족과 함께 작은 농가에서 살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농사를 돕고 그 후로도 마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많은 것을 배우고 익히곤 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호기심은 때때로 그를 마을 뒷산으로 이끌었고 그곳에서 그는 이상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흥의 뒷산 깊숙한 곳에는 무서운 용이 살고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장소를 두려워하며 결코 그곳에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용은 수백 년 전부터 이 지역에 살고 있었으며 그 누구도 감히 대적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소년 한자는 이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며 그 진상을 파헤치기로 결심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한자는 가족에게 아무 말 없이 그의 작은 배낭에 빵과 물을 챙기고 용이 있다는 산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산길은 험했지만 그의 결심은 강했습니다. 그는 고흥의 산을 오르며 길을 잃지 않으려고 작은 돌멩이들을 길에 떨어뜨리며 갔습니다. 며칠 후 드디어 소문의 용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용은 거대했고 불꽃 같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다가오는 한자를 보고는 놀랍게도 그 엄청난 몸집과는 어울리지 않게 유순해 보였습니다. 한자는 용에게 공손히 인사하고 자신이 그곳에 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용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그가 원래는 이 땅의 보호자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에 의해 오해를 받고 두려움의 상징이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자는 이 싸늘한 비극을 바로잡고 고흥 사람들과 용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기로 마음먹고 용에게 다시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기로 결심했습니다. 용은 한자의 진심을 느끼고 그의 용기를 칭찬하며 그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용은 자신의 비늘 하나를 떼어내어 한자에게 주었고 그것은 그 어떤 무기도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비늘은 고흥의 마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증표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자는 그 비늘을 가지고 마을로 돌아와 무사히 사람들에게 진실을 알렸고 이제 사람들은 더 이상 용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지역의 수호자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한자는 마을에서 용감한 소년으로 불리게 되었고 고흥의 사람들은 용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한국의 단양 지역에는 전설적인 동화가 전해 내려왔다. 단양은 언제나 비밀스러운 동시에 신비로운 장소로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아왔다. 마을 사람들은 단양의 봉우리 구름 속 깊이 자리 잡은 신비로운 용궁 이야기를 자주 이야기했다. 용궁은 일반인이 접근할 수 없는 곳으로 높은 산맥들 사이에 감춰져 있다고 전해졌다. 전설에 따르면 이 용궁에는 한 마리의 백룡이 살고 있으며 그는 단양 일대의 자연을 수호하는 신비로운 존재였다. 백룡은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자연의 균형을 유지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수확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그러나 백룡은 엄격한 규칙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용궁에 도달하려는 자는 반드시 진실된 마음과 순수한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어느덧 많은 사람이 용궁의 존재를 잊어갈 때쯤 단양에는 호기심 많은 소년 하나가 살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수민이었고 모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진 아이였다. 수민은 어릴 때부터 마을 어르신들로부터 백룡과 용궁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라왔다. 항상 신비로운 것들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용궁을 꼭 찾아가고 싶어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민은 오래된 지도 한 장을 발견했다. 그 지도에는 용궁으로 가는 길에 관아나무 같은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다. 수민은 용기를 내어 그 길을 따라가기로 결심했다. 그의 부모님과 마을 사람들은 걱정했지만 수민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여행을 떠났다. 여행 중 수민은 깊고 어두운 숲을 지나고 가파른 산을 오르며 수많은 도전을 마주쳤다. 하지만 그의 진실한 마음과 포기하지 않는 정신은 그를 계속해서 전진하게 만들었다. 어느 날 수민이 힘겹게 숲을 지나고 있을 때 곰과 같은 큰 야수와 맞닥뜨렸다. 그러나 수민의 순수함에 감동한 야수는 그를 해치지 않고 길을 안내해 주었다. 마침내 수민은 용궁이 있는 산 꼭대기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하늘과 맞닿은 아름다운 연못을 발견했다. 연못 한가운데에는 한 마리의 커다란 백룡이 고요하게 잠들어 있었다. 수민은 백룡의 위험에 압도되었지만 곧 용기를 내어 그에게 다가갔다. 백룡은 조용히 눈을 뜨고 수민을 내려다보았다.
그는 수민의 순수한 마음을 보고 미소 지으며 물었다.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 수민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다. 저는 단순히 영웅의 존재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백령님의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모두가 자연의 소중함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백령은 수민의 용기와 진심의 깊은 감명을 받았다. 그는 수민에게 단양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겠다고 약속했다. 이렇게 수민은 백령과 서약을 맺고 마을로 돌아가 단양의 자연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 그 후로 단양은 더욱 평화롭고 번영하는 곳이 되었으며 수민의 용기는 오랫동안 전설로 남게 되었다. 용궁과 백령의 이야기는 여전히 마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동화로 사랑받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영주 지역에는 신령한 기운이 가득한 산이 있었다. 이 산은 사람들 사이에서 고대로부터 계속해서 전해 내려오는 많은 전설과 신화들로 가득 차 있었으며 부족한 농작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늘 평화롭게 생활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은 이 산을 신령의 산이라고 불렀다. 어느 날 한 젊은 청년이 매해처럼 산을 찾아왔다. 그는 용감하고 신중한 인물이었으나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누구보다도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해야 했다. 산에 사는 신령의 도움을 받는다면 모든 것이 해결될 거라고 믿은 그는 그 신령을 찾기 위해 깊은 숲 속을 헤매다 발길을 멈췄다. 그때였는데 어디선가 들판을 가로지르는 따스한 바람에 실려 낯선 향기가 났다. 향기를 따라 걷던 청년은 마침내 오래된 나무로 만들어진 고요한 마을에 도착했다. 그 마을은 대단히 아름답고 평온했으며 모든 것이 청년이 알던 세계와는 달랐다. 이곳은 인간계와 신령계가 만나는 지점, 바로 중천지로이라 불리던 신령의 마을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을 친절하게 맞이하며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했다. 하지만 청년은 눈앞에 풍요에 고마워하지 않았고 신령에게 농사를 잘 짓는 법이나 풍부한 식량을 얻는 법을 배워가고 싶다는 마음뿐이었다. 어느 날 그는 마침내 마을의 영혼들을 이끄는 대장 신령을 만날 수 있었다. 신령은 청년을 보고 관대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인간 세상에서 온 그대여, 그대가 필요로 하는 것을 주겠노라. 그러나 조건이 있다. 그대가 받은 지혜는 자신만을 위해 쓰지 않을 것이라 맹세해라. 청년은 맹세하며 신령에게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령은 청년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농밭으로 이끌고 특별한 농작물을 심고 자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배움을 마친 청년은 다시 영주의 마을로 돌아와 신령에게 배운 기술을 활용했다. 그로 인해 마을은 풍요로움을 얻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졌다. 그리고 청년이 남긴 이러한 기술들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지며 마을 모두가 조화롭게 살아가게 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청년이 언젠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 믿으며 그의 이름을 기억 속에 간직했다. 그리고 그의 이야기와 함께 신령의 마을도 전설로 남아 사람들 사이에 전해졌다. 이렇듯 영주의 신령의 산은 가히 전설로 남았고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이 그 산의 존재를 믿고 있다. 이 동화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영주 사람들에게 희망과 평화를 전하는 이야기가 되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동해 바닷가에 접해 있는 아름다운 영덕이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푸르른 바다와 바람이 일으키는 하얀 물결로 유명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바다의 선물인 신선한 해산물을 통해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젊은 어부인 민호는 누구보다도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민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때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의 배에는 그와 함께 모험을 즐기던 작은 강아지 갈매기란 이름의 충직한 친구가 함께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평소와 다름없이 바다로 나갔습니다. 그는 바다 위에서 노래를 부르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바다 깊은 곳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그것은 마법의 소라였습니다. 소라는 빛나는 신비한 색깔을 띠고 있었고 마치 그곳에 가보라는 듯이 민호에게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소라를 조심스럽게 주워 귀에 대었고 순간 주변의 모든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그리고 소라 속에서 부드럽고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감한 젊은 어부여, 나는 바다의 정령이란다. 넌 내 소라를 찾았으니 내가 너의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지만 오직 진실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만 그 소원이 이루어진단다. 민호는 놀랐지만 금세 마음을 가다듬고 정령에게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는 늘 바다와 마을 사람들의 안전을 기원해 왔기에 그가 꾸는 소원도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부디 이 바다와 우리 마을을 늘 평화롭게 지켜주십시오. 정령은 잠시 감동한 듯 침묵을 지킨 후 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겠구나. 너의 소원대로 너의 마을과 바다는 앞으로 모든 위기로부터 안전할 거란다. 라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맺었습니다. 그 후로부터 정말로 이상할 만큼 바다는 늘 고요했고 마을에는 평화가 깃들었으며 풍성한 어획량으로 주민들은 행복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시간이 흘러 민호는 늙었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아침 그의 배로 향했습니다. 갈매기와 함께 바다의 파도를 가르며 소라를 발견한 그날의 일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바다의 수호자라 부르며 존경했고 그는 누구보다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영덕 마을에는 지금도 그 전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바다를 지키는 민호의 후손들은 항상 진실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바다를 대하며 그 이야기를 가슴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바다와 자연을 언제나 아끼며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